자, 정의내방 이재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ADHD 진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ADHD 진단이 굉장히 많이 폭증을 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뇌 건강 상태가 이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너무 쉽게 ADHD 진단과 처방이 내려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까지 진단 시스템이 조금 구식이라 내가 집중력이 떨어진 느낌, 어떤 집중력에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 쉽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아주 전형적인 ADHD는 뇌 전두엽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뇌가 발달을 해오면서 발달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그 산만한 증상이 어른 시기까지 유지가 되는 게 정말 전형적인 개념의 ADHD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이 내가 뭔가 피곤해지고 내 뇌가 좀 지치고 잠을 많이 못 자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약해져도 사실은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거 말고도 내가 너무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과음을 너무 심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수면제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복용했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겨도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여러 가지 간단한 검사를 해서 집중력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럼 모두 다 ADHD 진단이 붙으니 당연히 ADHD 진단이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ADHD 치료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치료제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는 ADHD 치료제는 정상적인 사람이 복용을 해도 집중력이 올라가거든요. 이 ADHD 치료제가 마치 공부 잘하는 약처럼 요즘 처방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ADHD 관련된 진단을 받아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높일 목적으로 이 ADHD 치료제가 사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좀 아셔야 될 게 이 ADHD 치료제는 뇌 안에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올려주는, 그걸 좀 강화시켜주는 약이거든요. 이 카테콜라민은 약간 이제 사람을 전투 모드로 좀 바꾸는 거예요. 전투 모드. 그래서 카테콜라민이 작용하게 되면 우리가 마치 산을 올라가다가 야생 짐승을 만난, 곰을 만난 것처럼 내 어떤 심장을 막 뛰게 하고 나의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일어나도록. 그래서 왜 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고 하는데 내가 이게 진짜 자극인지 아니면 노이즈인지를 구분하는 이 컨트라스트를 줄 수 있는 능력을 확 올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진짜 자극과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과 가짜 자극이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면 ADHD 치료제를 복용하는 순간 내가 공부해야 되는 자극은 확 더 강해지고 다른 잡음에 이제 해당이 되는 자극은 약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하기가 편하게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밀하게 말했을 때는 내 뇌의 근본적인 전두엽 기능 저하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기능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의 능력을 좀 이렇게 단시간, 일정 시간 좀 짜내서 나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목적이지. 그 퍼포먼스를 올리는 것도 집중력이 조금 좋아지는 것까지 실제로는 굉장히 뭔가 세밀한 능력이나 뭔가를 이렇게 여러 자극을 두루 내가 관리해야 되는 능력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오셨던 어떤 환자분도
ADHD 치료제를 먹고 난 다음에 자꾸만 주변 사람들이 왜 자꾸만 너는 너만 하냐, 왜 너는 왜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상대방 마음을 왜 이해를 못하냐, 이런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는데요. 이게 바로 ADHD 치료제가 사람을 약간 전투 모드로 바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여러 가지 말투나 뭐 목소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던 거를 사람이 전투 모드로 바뀌니까 그런 자극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목적에 굉장히 목적 지향적이 되는, 그래서 집중력이 올라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게 만능은 아니고 근본적인 ADHD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습관을 조금씩 고쳐가는 게 이 약물의 치료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너무 이 ADHD 치료제에 대해서 맹신을 하시고 그거에 너무 의존을 이제 하게 되면 점점 나한테 얻어지는 거 말고도 이제 잃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ADHD에 관련된 진단이 조금 더 정확하게, 뭐 뇌파라든지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뇌의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치료제 사용도 이게 뭐 만능은 아니고, 얻는 게 있으면 치료제를 통해서 내가 잃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처방과 약 복용,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DHD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될 만한 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